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입니다. 매주 목요일 동해바다 지킴이가 직접 전하는 우리 동해바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코너죠. 이번 주 소식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홍보계 정연주 경사와 함께합니다. 정연주 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동서남북 청취자 여러분. 저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홍보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연주 경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양 소식들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해바다 지킴이가 전해주실 첫 번째 내용. 최근 동해안에서 마약류 등 해상 국경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서 해양경찰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3월 1일 구룡포 동쪽 공해상에서 러시아 화물선과 국내 어선이 공모해서 킹크랩 4,300kg을 밀수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에는 옥계항에서 코카인 약 2톤을 선박에 실은 채 운반하려다 또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선원들이 해외 마약 조직과 공모해서 마약을 밀반이 파는 사례가 늘고 있고 수법도 점점 지능적이고 은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해상 국경 범죄에는 밀입국도 해당되는데요. 서해안은 중국과의 근접성을 이용해 소형 고속보트를 타고 직접 밀입국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 동해안은 화물선 선원으로 가장해 무단 이탈을 시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동해해경청 관할에서 무단 이탈이 5건, 밀반입이 3건 적발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서해안 같은 경우는 고속보트를 타고 직접 밀입국을 시도한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던 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군요. 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잇따른 국경 범죄에 해경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마약류 등 해상 국경 범죄 대응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국경 범죄 대응반 26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의 외사 활동과 인적이 드문 선박 접안 가능 해안선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용도의 고출력 엔진 장착 선박 등 의심 선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한 특별 감시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의심되는 선박이나 상황을 보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하고 깨끗한 동해바다를 위해 또 다른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2025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을 지난 4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6월 13일까지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점검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전 국민의 안전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해해경청은 기름이나 유해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은 물론 석탄과 시멘트 등 분진 오염물질이 다량 취급되는 하역시설까지 관내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합니다. 특히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들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해양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오염사고에 대비한 대응 체계, 과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제로 보수 보강됐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찾아서 조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해양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바로 해양 오염 신고 포상금제입니다. 이 제도는 선박 등에서 발생한 기름, 유해 물질, 폐기물 등 해양 오염 행위를 국민이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오염 범위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단순 제보가 아닌 오염 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사진, 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해양 오염 사실이 입증되고 해경의 단속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네, 이 돈을 떠나서 시민이 해양 환경 보호에 직접 힘을 보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제도 자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전화 신고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는데 큰 힘이 되는데요. 해양 오염을 목격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맑은 바다를 보존하는 일이라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해양오염을 발견하시면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죠. 네, 지난 5월 16일 오후 2시 47분쯤 양양군 북분리 해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A호 선장이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같은 날 3시 7분쯤 수산항 방파제 남쪽 500m 해상에 자주된 A호를 발견했으나 선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강릉 해경은 A호 선장을 찾기 위해 경비함정, 연안구조종 등 6척과 헬기 2대를 동원해 오후 4시 13분쯤 기사문항 동쪽 약 2km 해상에 표류 중인 선장님을 발견했는데요. A호 선장은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경위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1인 조업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조난사고 인지가 어렵습니다. 출항 전 가족에게 입항 예정 시간을 알리고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 철저한 전방 주시 등을 준수해 조난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네, 해양에서 어업하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셔야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인 조업선의 경우는 정말 내가 언제 복귀할 거다 이 예정 시간을 가족이나 이 주변 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 동해바다 날씨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5월 넷째 주 동해바다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동해 앞바다 파고는 0.5m 내외로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람은 북동풍이 6에서 12m/s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최저 12도, 최고 2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바다를 찾으시는 분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특히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는 미끄럼 등과 같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활동 시에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주시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홍보계 정현주 경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